같은 아파트인데 이 집 전세는 4억이고 저 집은 8억? 몇 달 뒤면 이 4억짜리 집도 8억 원에 나올 거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공약 중 임대차 3법의 보완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이유. 오는 7월이면 임대차 3법으로 잠겼던 매물들이 풀립니다. 임대차 3법, 지난 2년 동안 많이 들어보셨죠? 2년 전월세 계약 만기 후 2년을 추가로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계약을 연장할 때는 직전 임대료의 5%만 올릴 수 있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핵심인데요. 전월세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걸 막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시장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미 전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지만 일단 집주인들은 한 번 계약하면 4년은 묶인다고 보고 전셋값을 더 올려받기 시작했어요. 같은 아파트인데 신규 계약이냐 갱신 계약이냐에 따라 전세가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세입자들은 이 와중에 새 집 구하려면 몇억 원이 더 드니까 살던 집에서 2년을 더 살려고 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세금을 적게 내려면 실거주 요건을 채우도록 하는 규제까지 생겨서 집주인들이 전세 안 주고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하니까 매물은 더 잠겼고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른 탓에 집주인들이 현금 수급을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늘어서 주거 안정은 더 떨어졌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오는 7월 말이면 2년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던 매물들의 계약이 만기돼서 전월세 시장에 풀립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지금 시세 수준으로 올린다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일단 단기 보완책을 써서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임대료를 시세보다 조금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돌린 집주인에게 세금이나 대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사실상 폐지됐던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가지고 있는 집들을 전월세로 돌리면서 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키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데요. 소형 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활성화하면 시장에 저렴한 매물이 많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쪽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아요. 임대차 3법은 2020년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미래통합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한 법안인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임대차 3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다 해도 여전히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밀어붙일 수도 없어서요. 인수위는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는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7월에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돌려받는 전세금으로는 구할 수 있는 집이 없고 대출을 받으려니 훌쩍 오른 대출금리가 숨통을 막습니다. 인수위가 내놓은 보완책들은 시장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